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NF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LNF 영상 2번 정도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상승 가능한 모멘텀에 대해 다 말씀드렸었고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자, 그런데 12월 들어서 시장은 산타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LNF의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원성이 여기저기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주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다 저희가 대신할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두시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할 종목은 그냥 알아두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밸류 대비 가치를 너무 처절하게 받고 있던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2차전지 섹터도 다시 상승할 차례가 오면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LNF의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전히 2차전지에 공매도가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LNF의 공매도 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공매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갑자기 매매 대금이 확 튄 적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매매 비중은 당일 거래에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매매만 오고 갔던 상황이었죠. 금액도 현저히 적습니다. 10억, 한 16억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주가를 누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창 공매도의 표적이었던 10월달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매매 비중이 거의 항상 20% 이상이었습니다. 금액도 100억에서 200억. 이렇게 공매도로 누르던 종목이었는데 아무리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한테 공매도 허용을 한다고 해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가장 큰 수혜가 바로 LNF라는 거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무조건 공매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접어주시고 그냥 이 조그만 물량으로도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측은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연기금이겠죠. 연기금이 이번 달 내내 강력하게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특성상 벤치마크를 추종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간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추정 평균가가 대략 한 18만 원 정도 여기를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면 큰 수익도 가능하고요.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11월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 위에 보유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최근에 그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도 저가 매수에 엄청 들어와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 잘라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매 흐름상 외국인들은 저가에 사서 조금만 오르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물량이 일단 좀 소화가 돼야 됩니다. 차트를 봐도 아시겠지만 장기간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받아야 할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공매도의 표적이 돼서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만 원 위쪽으로는 물려있던 물량들이 1년이 넘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구간과 20만 원 이상의 매물대가 역전이 됐습니다.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18만 원 부근의 물량이 한 이 정도였고 20만 원대가 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물량이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런 만큼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소화가 잘 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2차전지 섹터가 상승 시기가 되면은 이번에는 이 20만 원 이 구간을 뚫고 안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구간인 23만 원대 물량과 이제 또 다시 한번 한판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보시고 그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해 나가시고, 아니다 나는 좀 더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자주 들어와서 영상 봐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수익들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는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최근 뉴스 하나만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GM, 포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에 기여했다는 블룸버그의 뉴스입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은 GM과 포드는 새로운 전기차의 출시를 미뤘고
테슬라는 리콜 사태와 오래된 모델이 잘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GM과 포드는 내년에도 조금 주춤할 거고, 테슬라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입니다. 침체 속에서 유일한 성장이라 레드오션 속의 블루오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나마 전기차 업체 중에 주가가 조금 올랐던 게 리비안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전기 픽업 트럭 전문 회사죠. 그런데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내놓는다고 하고, 그 배터리는 내재화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 리비안의 배터리 소재를 공급할 업체는 저는 포스코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주가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레드오션 속의 블루오션인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차량들에게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죠.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고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가는 LNF의 공급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내년에만 대략 2조입니다. 미니멈으로 2조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의 배터리 셀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양극재 물량도 LNF가 공급한다고 알려드렸었죠. 그 금액까지 같이 합산해서 보면은 최소 5조 정도 그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담보가 된 상태니까 이제는 가치 평가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극재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선물 가격입니다. 자, 리튬이 왜 중요하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재료들이 섞인 게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에다가 이 리튬을 50%를 첨가해야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리튬이 정말로 중요한 건데, 호주의 리튬 업체들 주가가 심상치가 않네요. 코어 리튬 주가입니다. 14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피드먼트도 마찬가지로 14일부터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필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리튬 채굴 기업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이 낮아지면은 채굴하는 비용 대비해서 판매되는 비용에서의 마진이 낮아질 텐데, 왜 호주의 이 채굴 회사들이 상승을 했을까요? 리튬 가격은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요. 5년 리튬 가격을 보면은 아주 현저하게 딱 눈에 보이시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조달 금리의 하락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고요. 금리 하락이 이렇게 여러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왜 괜히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생산 비용도 내려가야 그만큼 상세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돈을 쌓아놓고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동안 높은 금리와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채굴 회사들이 채굴을 하지 않았고, 가격이 높을 때 채굴해 놓은 재고량 소지만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 조달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만큼의 이익이 회사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멈췄던 채굴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NF 역시 비쌀 때 사놨던 리튬으로 만든 재고 수량은 올 4분기 정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채굴된 리튬으로 만들어진 양극재를 다시 팔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수익성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등락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 걱정되면은 저희 영상 보시고 또 봐주시고, 그러면서 잠시 동안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시장에서는 또 최근에 자꾸 언론에서 쓸데없이 띄워주면서 불안감을 주는 게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죠. 쓸데없이 왜 이리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손보려면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만 손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도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실제 과거에 어땠는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 왔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입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를 보면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식 보유자는 914만 명입니다. 그 금액이 662조라고 하죠. 1인당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7,245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49명. 그 금액은 총 25조로 10.5% 점유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0억 이상의 보유자가 얼마나 있냐겠죠? 10억 이상의 보유자들은 점유율은 0.5% 정도, 인원은 대략 한 45,700명입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무려 327조. 유가증권 시장의 50%를 0.5%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0.5%가 맞을까요? 이 0.5%의 사람들도 평균 보유 종목이 5.9라고 합니다. 대략 한 6개 정도의 종목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자는 0.5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0.01% 정도인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장 주식의 50%를 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느껴지네요. 2013년 이전에는 종목당 100억 원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2020년에는 이제는 10억 원, 지분의 1%까지 강화하면서 매도 시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금액이 변경되던 시점인 2013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자,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히 그냥 평이하죠. 그냥 일반적인 변동성이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고요. 2020년 초반의 하락은 코로나였던 거 다들 아시죠? 이후에 랠리가 쭉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주가지수 하락해서 내 돈 날아갈까 걱정하는 마음,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0.01%인 사람들에게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생각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 좀 보태면 되긴 하는데 100억으로 늘려버리면은 세수는 또 확실하게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 솔직히 한 종목에 10억씩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뭐 시장이 경색된다, 주가가 요동친다 하는 기득권들의 외침과 그들의 편인 언론들한테 대다수인 우리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두고 이슈 안 만들면은 평이하게 지나갈 이런 상황들을 자꾸 저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슈를 만드는 놈들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양도세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11억에서 99억까지 비과세를 하는 것을 딱 기회로 해가지고 대량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서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매도 폭탄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딱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든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을 더 극대화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건 안 하건 절대 악재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딱 현재 시장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그 시장에 투능을 하면서 대응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지 상승하는 걸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시간으로 대응만 잘하면 되겠죠. 현재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상승해줄 LNF의 주가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계속 봐주시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와서 꾸준하게 정보 받으시면서 이 LNF에 대한 내용들 확인하시고 리마인드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 올리시면은 너무나 좋으시겠죠.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채널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딱 터치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터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딱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이동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걸어놓은 상태고요. 요 상단의 번호, 여기도 같이 적혀 있긴 한데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을 작성해서 발송을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닉네임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 확인 불가 시 입장 승인이 불가한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클릭하시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종목별 대응 가격이나 시장 상황, 단기 매매, 매집 종목 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300분 넘는 주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죠. 정말 우울했던 11월 시장에서 잘 살아나가지고 어느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엄청나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장은 무조건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선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약간 리스크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할 때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정말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하는지,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5년 이전까지는 솔직히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이후부터 한번 봐보시면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나게 상승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때가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연히 버블의 붕괴가 있었으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2003년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쭉쭉 상승하는 거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딱 뭐가 왔었나요? 자, 꼭지점에서 다시 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대략 한 1500포인트였던 지수 포인트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강력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완만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빠졌었죠. 이때는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됐었죠.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경제 부양을 하고 더욱더 강한 고금리 정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걸 2년 만에 끝내고 나서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딱 2000년대까지만 보면 되겠죠. 이때 코로나 터졌으니까요. 2010년부터 2020년 요 사이 1000포인트도 안 되던 지수가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까지 3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딱 10년 동안 3배가 오른 셈인 거죠.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하면서 4000포인트가 넘어갔었고요. 양적 완화와 고금리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치면서 주가를 부양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엄청나게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니까 지난 1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부침은 있었긴 했지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상당히 고점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좀 하면서 더욱더 큰 돈이 유입되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펼쳐지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5천에서 6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차 전지, AI, 로봇같이 과학의 혁명이 불러온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 먹거리들이 많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뿐 이것도 엄청난 하락이었었고, 상당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앞으로 현 시점에서부터도 최소한 지수 포인트만으로도 30에서 50%포인트가 5년 내에 상승 가능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3배, 5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도 알 수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저희는 딱 2번을 봤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들의 조달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고 채권 발행도 그만큼 더 활발해지고, 그런 만큼 기업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펼쳐지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러니 당연히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고 현실이었다는 점 확실하게 각인하시고, 그런 만큼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돈 벌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이 지금 딱 펼쳐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해준 상황이라 매수만 하면은 큰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특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이슈를 끌 수 있는 종목, 상당히 고점인 듯 보이지만 나중에 봤을 땐 이게 오히려 최저점일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저희가 확실히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은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이 진짜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막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혹시 손실 중이시라면은 이 손실도 만회하고, 수익 중이시라면은 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포착해 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수익들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시면 대부분 기술과 제조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의 급속도로 빠른 발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면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이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AI의 도입은 소위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각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 대부분에서 현재 AI가 도입이 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공정의 일부분에만 AI가 도입되는 반면에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과정은 15년 정도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 중에서 겨우 1개만이 최종 신약 개발로 승인되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 딱 와닿으시나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개발 비용이 대다수가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판에 겨우 성공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은 카피약이라는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성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약사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앞다퉈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니스코프가 임상 단계에서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5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탐색하고 100억 개의 화학물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 수십 명이 1에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결합 능력을 계산해서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제시를 하고, 대상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 모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예측을 해서 실험 디자인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 기관과 비교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신약 개발 기업의 신약 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템베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보로노이나 신테카파이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최대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이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아무 번호나 적어서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셨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이런 종목은 특히나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치료제나 백신 냄새만 살짝 묻으면은 3연상, 4연상도 갔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주가가 돼버렸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눈물의 장기 투자자가 되거나 엄청난 손실을 하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에 지금이 정말로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수해야 최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급등이 바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몇몇의 섹터의 이슈가 매몰되고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재료만 시장이 알려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하는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돈 벌 수 있는 진짜 기회에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딱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일 쓰시고 뭐 화이팅, 고생이 많다, 영상 잘 봤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자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나 고민 이런 건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식시장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더욱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워렌 버핏이 몇 조를 벌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있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바라보고 영상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쓰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하셔야 우리 여러분들께도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등산을 좀 좋아하는데 지난 일요일에 눈 내린 산을 좀 밟아보려고 다녀왔습니다. 정말 눈 내린 산은 다른 세계에 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편집해 왔는데요. 함께 즐기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